지역이 총 2,05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북 469명. 확진자의 인적 사항은 22살의 남자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대구 거주자이고요. 2월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고 이번 주말 그리고 이어지는 3월 초까지가 이번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특집 뉴스탑10 여기부터입니다. 그제 어제 500여 명 증가였었는데 오늘은 무려 813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총 3,150명으로 3,000명 선도 넘어섰는데요. 신천지 교인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고 정부 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은 우려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909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2,931명 보면 대구 지역이 총 2,05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북 469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이 현재까지 조사한 것으로는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망자 17명, 확진자 3,150명.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하는 건 이 가팔라지는 그래프, 이 확진자 폭의 증가세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오늘은 800명대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숫자 보기가 너무 두려울 정도로 매일매일 정말 이 신기록을 깨는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 날 보면 1,766명이었는데요. 그 28일 날 2,337명으로 앞자리 숫자가 바꿨습니다. 더군다나 또 오늘 같은 경우는 3,150명으로 또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상향 그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환자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상이나 의료진 수준은 어떤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 지역에 지금 환자가 거의 50% 이상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 그 상황을 보면 지금 대부분 신천지와 관련된 그 사람도 있지만 그 위에도 치과라든지 또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지금 뭐 경찰서라든지 그러니까 장소도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 정말 국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어떤 발생 장소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위험 상황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만 총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벌써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환자들은 물론 이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으며 추가 감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대구의 현 상황입니다. 김경현 교수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사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 말고도 뭐 2차, 3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지 이런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새로 확진자분들을 그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자 중심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고 또 연결고리가 없이 발생하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시는 분의 증가세를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소수적으로 발생하는 그 소규모 집단 발생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은 교수님이 뭐 개인적으로든 전문가 소견으로서 예측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그래프가 높고 가파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접촉자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예배 참석하셨던 분이 다 이제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유증상자 위주로 먼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예. 초반에 검사를 많이 하면은 나중엔 좀 떨어질 것으로 조금 기대는 했는데 무증상자 중에서도 꽤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그 교회 참석과 관련 없는 분들의 증가세가 조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조금 더 예상보다는 걱정을 하고 계시군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54단 장병들이 대구 동성로 일대에 투입이 돼서 소독작전을 벌였는데요. 오늘은 이 화면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동대구역 앞인데 군용차가 등장해서 이렇게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동대구역에 거의 이 군용 트럭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하정대 국장. 예. 그러면 군 병력도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대구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다 투입해서 이렇게 방역에 나서는 겁니까? 예, 저희 이제 거기 대구에는 54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19 화생방 대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약 10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제독차는 12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대구역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안 그리고 바깥에 주변에 있는 도로를 지금 제독차와 군 장병들이 직접 손으로 제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이틀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렇게 방역 작업도 실시하고 있고요. 자, 오늘 동대구역의 사진이 저희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동대구역 주변에 이 방역 차량 그리고 군용 트럭 말고도 오고 가는 행인과 차량의 행렬이 전무하고, 저게 오늘 사진입니다. 오늘 동대구역 주변,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주변에 평소 같으면 주말에 차량으로 꽤 붐비는 도로가 저렇게, 글쎄요, 눈에 띄는 차만이 이제 보일 정도로, 손으로 쉽게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동대구역,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태의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향후 며칠간 대구 확진자 발생은 상당 수준 계속될 것이라고 이미 국민들에게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가장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신천지교회 대구신도 9,334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이에 따라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검사가 완료되는 향후 며칠간 대구 지역의 확진 환자 발생은 상당 수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초까지가 이번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번 주 초에 이번 주 최소 열흘이 중대고비라고 했는데, 그 중대고비 기간이 전문가가 보실 때 계속 길어지는 건 아닌지, 언제까지 이런 국면과 국민들이 걱정과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그 추세는 사실은 그 감염이 일어나신 분 중에서 증상이 생기시고 그분 중에서 검사를 해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확산세가 많아질수록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건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조기 차단 격리를 신천지 교회 중심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강조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면서 만약에 지금부터 좀 전파 차단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아마 다음 주쯤 지나서 확산세 증가폭이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기대긴 기대인데요. 예, 하정대 국장. 이게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달리 완전히 우한시 자체를 봉쇄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전체가 계속적으로 하루에 증가하는 그 확진 환자의 수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 대략적으로 3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도 3주 정도 갈 것 같다. 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처럼 완전히 전원을 다 강제로 자가격리시키고 완전히 도시를 봉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대구 상태를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은 스스로 대구 시민들이 지금 거의 다 주말에도 자기 스스로 선택을 자가격리를 한 셈이거든요. 도시가 완전히 우리가 아까 마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저렇게 비록 정부가 강제성을 띠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저렇게 해준다면은 3주보다도 오히려 짧아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진단키트가 모자라서 뒤늦게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진단키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매일 10,000명 이상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증상자는 모두 다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짧아질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 국장, 그러니까 이 확산세 그래프를 다시 보면 18일부터 지금까지 한 2주가 지났잖아요. 근데 우한 사례를 보면 이 확산세가 지속되는 것부터 3주니까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이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고 그 이후에 확산세를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예, 지금 전문가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일주일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에 일주일은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지금 약 한 3, 4일 지난 셈인데 여기에서 한 열흘
이 정도가 가장 이제 고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신천지에 있는 교인들 말고도 지역사회에 지금 다른 데도 확 퍼진다면 또 다른 변수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적어도 열흘 정도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한 사례는 3주 정도가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목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저희가 짚어봐야 할 흐름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급기야 과천 경찰서가 일부 폐쇄가 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근데 경찰이 이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보니까 예. 이 부분이더라고요.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는데 경찰서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당동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내식당, 과천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구에서 벌어졌던 그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참석자로 알려지고 있고요. 본인이 먼저 밝힌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명단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보낸 것 같고, 그래서 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본인이 증상이 있어 직접 간 거라고는 보도가 안 되고 있고, 아마 이 명단에 포함돼 있어서 검사를 했던 것 같고, 검사에서 확진자로 판단이 돼서 지금 그 경찰서에 구내식당이 폐쇄가 됐고요. 경찰서 일부가 폐쇄돼서 지금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이 최 교수님 저희가 좀 눈에 띄는 이유가 신천지의 본산이죠. 거의. 본산이 과천에 있고 맞습니다. 과천이라는 도시기는 제가 정확히 위치를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꽤 가까운 곳에 과천경찰서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과천에 있는 신도들이 지금도 대구도 갔다 왔을겠지만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과천 예배에 또 참석하면 그분들이 또 확산을 일으키는 중요한 감염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신도들 모두 다를 검사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또는 본인이 갔다 왔다는 걸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분에 의해서 한동안 그곳에서 경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분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과천에 신천지 예배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좀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그렇죠. 지금 그게 대부분이어서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청정지역으로 분류가 됐었던 전라남도 여수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2살의 남자입니다.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대구 거주자이고요. 2월 16일 날 그 대구 이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고 17일 날 여수 본가에 왔습니다. 이럴 때는 좀 정부의 조치를 좀 잘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대구에서 자가격리 통보받은 신천지 교인이 고향인 여수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수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몇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 받고도 사실 뭐 출근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확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에 나주하고 순천에 있었는데 여수는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대구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집은 여수입니다. 근데 이제 자가격리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본인 집으로 간 거예요. 여수까지. 거기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거기 부모도 있고요. 조모도 있고 또 형, 동생도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거기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동 경로라든지 또 어떤 접촉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것이 만약에 또 확산되고 할 경우는 상당히 여수 지역도 어떤 면에서 뚫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나나 괜찮겠지. 이건 뭐 내가 별 증상 없는데 이렇게 지금 자만하다가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걷잡을 수 있게 확산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나주, 순천에 이어 이번엔 여수까지요. 그리고 또 하나,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나와서 좀 놀랐었는데요. 이번에는 경북 김천교도소의 재소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습니다. 김천 교도소 재소자가 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재소자는 1월 21일 날 김천 교도소로 왔는데 발열이 되고 호흡이 안 좋다 이래서 검사했더니 발열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추세가 머무르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 교도소는 현재 직원이 230명이고 재소자가 670명, 약 900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00명이 생활하는 이 김천교도소의 60대 재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교수님, 그런데 신천지와는 연관이 없는 걸로 알려지면서 그러면 증상이 없이 들어갔다. 그럼 또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사람, 모르는 재소자들에게 감염될 가능성도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분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그리고 이분이 그 안에서 어떻게 감염 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고 누가 접촉 대상자인지를 확인해서 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무증상 증상이 경미하거나 열도 없고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도소 같은 데는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한 분이 감염되면은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새로 입소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큰 교도소에 보내지 말고 별도의 격리 공간에서 계시다가 이쪽 각 교도소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만 81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드러나서요. 총 3,150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글쎄 증거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요. 관련 소식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추세까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